네, 어제 새로운 SNS 괴담, 인터넷상 주로 SNS에서 이야기되는 도시 전설이나 괴담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괴담처럼 주위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봉고차 할머니 괴담처럼 인터넷 자체가 보급되기 전부터 나돌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주로 관심을 끌고 싶어서인 경우, 쉽게 말해 트롤링의 목적이 많겠지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이유는 SNS의 편리성과 파급력에 괴담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도 작용한다. SNS 괴담들은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 많으나 간혹 실제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더욱더 빨리 퍼진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SNS 괴담들은 다음과 같다. 봉고차 할머니 괴담. 상당히 유명한 괴담인데 도움을 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할머니를 내세워서 도우러 접근하면 봉고차로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한다는 괴담이다. 괴담으로 알려졌지만 그러한 수법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퍼진 것으로 추정되며 몇몇 비슷한 사건들이 보도된 적도 있다. 다만 괴담처럼 정말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고 비슷한 사례 중에 노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노인을 이용한 납치 수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핫팩 환각제 괴담. 2013년에 며칠 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괴담이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핫팩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얼굴에 비비면 환각 성분이 나와 정신을 잃고 인신매매를 당한다. 서문시장 근처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피해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음침한 골목에서 교회 이름으로 나눠준 핫팩을 받아 얼굴 쪽에 비비면서 갔다. 그런데 누군가가 쫓아와서 큰 길로 나왔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SNS로 퍼졌는데 경찰에서 사실 무근으로 밝히면서 종결되었다. 애초에 이건 명탐정 코난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클로로포름 등이 듬뿍 적셔진 거즈를 코에 대고 5분은 심호흡을 해야 한다. 한밤중에 수면제를 탄 커피를 나눠주는 등 방법을 쓴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이런 수법은 쉽게 적발되기에 쓸 수 없다. 2015년 텐진항 폭발 사고로 촉발된 독극물 비계담. 2015년 중국 텐진항의 폭발 사고 이후 항구에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서 수백 톤가량의 청산가리가 유출되었고 이것이 상공으로 올라가 독극물 비가 내린다는 괴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비를 절대 맞아서는 안 되며 이 비를 맞을 경우 청산가리로 인해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청산가리 유출은 사실이었고 사고 장소에서 6km 떨어진 하이어 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모양이다. 이로 인해서 SNS상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사람들 사이에서 독극물 비계담이 나돌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의 분석으론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이로 인해 대량의 청산가리 유출 때문에 독극물 비가 생성되어 우리나라에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상공에 올라가면 그 악명 높은 방사능도 희석된다.
휠체어 아저씨 괴담. 고향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의 아들이 지난 20일 밤 주염역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장애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학생, 나 좀 도와줘 라며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한 뒤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물 안으로 유인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여성은 건물 안까지 들어가 불길한 예감이 든 아들이 화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도망치자 이 남성이 벌떡 일어나 스스로 휠체어를 끌고 갔다며 아들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경찰 측에서 비슷한 사건도 없었다고 밝혀 거짓임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휠체어를 타고 1년 반 동안 환자 행세를 한 사기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왓츠의 괴담. 해외 유명 메신저인 왓츠앱 관련 괴담으로 늦은 밤중에 왓츠앱으로 잡담을 나누던 미국의 대학생 남녀의 대화록이라는 형식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다. 내용은 서로 집에 홀로 있던 학교 동급생의 남녀가 심심해서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자 쪽의 집에 상대 남자의 옷을 입은 괴한이 침입하고 남자 쪽에선 처음에 애가 나한테 장난을 치나 하며 가볍게 받아주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경찰을 부르고 꾸준히 메신저를 통해 여성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몇 분 전 괴한이 사라지며 상황 종료가 되고 안심을 하지만 여성 측에서 아침이 되면 나 만나러 와줄래? 라는 메시지의 위화감을 느껴. 근데 지금 메신저로 하고 있는 게 진짜 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라고 묻자 답이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에는 뒷설정도 존재하는데 사실 대하 남성인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 쪽에선 그저 좋은 남사친 정도로만 대했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 동급생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동성애자 동급생이 범인이란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엉뚱한 여자에게 빠져있는 것에 화가 난 범인이 여성을 죽이고 여성인 척 메시지로 남자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나눴고 마지막에 위화감. 상대 인식은 분명 남사친 정도일 텐데 여성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꼬치꼬치 깨묻고 학교에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부러 만나러 와달라고 부탁한 점을 느낀 남성이 확인을 했다는 내용인데 단순히 대화 내용의 세세한 뒷설정까지 붙어서 퍼진 점. 왓츠앱이 정작 본토 미국에선 그렇게까지 널리 퍼진 메신저 앱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미를 위해 창작된 괴담일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단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꼭 왓츠앱만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실시간 문자로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시대에서 진짜로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함께 주로 미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 네, 오늘 나무위키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발음이 많이 안 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론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봐주시는 분들이 있건 없건 올리는 편이라 올리긴 하지만 뭐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